어지럼증 하면 말이지 대개가 빈혈을 떠올리잖아. 아니면 갑자기 일어나다 아구 어지러워 기력이 쇠해서 그런가? 기립성 저혈압인가? 하고 말이야. 근데 이런 경우는 얼마 안 돼. 그리고 이런 경우 잠깐 휘청하는 것일 뿐 금방 괜찮아지기에 이는 급작스러운 인체의 환경 변화에 따른 자구력의 결과인 거야. 오히려 무리함을 방지하기 위한 인체의 긍정적인 브레이크 시스템에 따른 증상이기도 한 거지. 그런데 천정이 뱅글뱅글 돌고 똥물까지 토하며 기절까지 할 것 같은 경우엔 이건 죽음의 공포까지 몰고 오는 지역 바로 그 자체의 질병인 거야. 이 공포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어지럼증 유병률은 무려 20-30%에 달한다고 하는데 가벼운 어지럼증은 대개가 무시하기 일쑤이니 실제 어지럼증을 겪는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어지럼증의 약 40%는 말초 전정기관 이상 때문이라는 통계이며 그 외로 균형장애 및 실신성 어지럼증에 해당하는 경우가 약 25%가량, 정신과적 문제는 15%, 기타 어지럼증이 10%를 차지하며 뇌경색 등 중추 신경계 질환은 약 10%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병원을 찾는 어지럼증 환자들 중 80% 이상이 귀의 전정 기능 이상으로 인한 어지럼증이라 하는데 도대체 어느 통계치의 기준을 삼아야 하는 걸까요? 서로 귀 전정 기능 이상이라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주 요인일까요? 진짜 원인은 그 기능의 이상을 유발시키는 다른 근원적 요인이 아닌가요? 어떻든 병적 어지럼증은 어떤 원인으로든 인체의 평형 기능에 문제가 생겨 발생합니다. 인체가 평형을 유지하는 데 관여하는 전정기관과 중추신경의 질환이 생겼을 때가 대표적이죠. 전정기관은 귀 가장 안쪽에 위치한 내이 속에 있습니다. 머리 위치나 움직임의 변화를 감지하고 중추 평행 기관에 전달해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중추신경은 뇌와 척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눈을 통해 들어오는 시각 정보나 팔다리를 통해 들어오는 감각 정보 등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이들의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어지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보통 전정기관의 문제에 의한 것을 말초성 어지럼증이라 하고 뇌에 생긴 질환에 의한 경우는 중추성 어지럼증으로 분류하는데 이 밖에도 심혈관계나 자율신경계, 심리적인 문제로도 어지럼증은 유발됩니다. 이들 중 대부분의 말초성 어지럼증은 일반적으로 치료가 잘 되는 반면 중추성 어지럼증은 뇌혈관 질환에 따른 것이라 즉시 병원을 찾아 진단받아야 할 매우 위중한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럼 당사자들은 이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보통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강한 회전성 어지럼증은 현훈이라 부릅니다. 자세가 불안하거나 눈떨림이 동반되기도 하며 심한 구역질이나 구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현훈은 말초성이나 중추성 어지럼증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주로 귀 문제로 인한 말초성 어지럼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목을 돌리는 등 자세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거나 구역질과 구토가 심할수록 말초성 어지럼증일 가능성이 높으며 가만히 있을 때도 뱅글뱅글 도는 강한 현훈이 느껴진다면 중추성 어지럼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누워있거나 앉아있을 때는 어지럼증을 못 느끼다가 서거나 걸을 때 중심을 잡지 못해 갑자기 쓰러지거나 비틀거리는 경우도 말초성보다는 중추성 어지럼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뇌에서 균형과 보행을 담당하는 소뇌의 뇌경색이 발생하면 균형을 잡는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 보통 술 취한 사람처럼 걷게 되고 한쪽으로 기울거나 쓰러지는 등의 증상을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즉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줄기나 소뇌, 그리고 어지럼증을 인식하는 대뇌 피질 등의 혈액 공급이 부족하면 어지럼증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의 과학적 이론입니다. 다른 신경학적 증상 없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급성 어지럼으로 병원을 방문한 50에서 70세 사이의 환자 중 무려 25%에서 소뇌의 뇌경색이 관찰되었다는 최근의 통계도 있으니까요. 이 밖에 기립성 저혈압으로 갑자기 아뜩해지는 느낌과 함께 의식을 잃을 것 같은 어지럼증도 있는데, 이는 보통 뇌의 혈류나 당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효능과 달리 세상이나 자기 자신이 뱅글뱅글 도는 그런 회전성 어지럼증이 아닙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장시간 앉아있다 일어설 때 하체로 몰려있던 혈액이 제때 뇌로 돌아가지 못해 어지럼이 생기는 거니까요. 또한 사람이 많은 마트나 군중 속에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의 어지럼증과 함께 식은땀이 심하게 흐르기도 하는 시민성 어지럼증도 있는데, 이는 머리 안이 도는 것 같고 몸이 붕 뜨는 느낌과 몸에서 자신이 분리되는 듯한 이질감을 느끼며 주저앉게도 되는 어지러움입니다. 이런 시민성 어지럼증은 중추신경이나 전정기관보다는 심리적인 문제가 원인인 경우로서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광장공포증 등이 주 원인인 질환입니다. 과거에 이석증 등으로 심한 어지럼증을 겪었던 사람들도 그때의 고통과 공포로 인한 불안장애로 병이 나은 후에도 이런 2차적 시민성 어지럼증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든 어지럼증이라고 하면 무조건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증상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심한 회전성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에 더 심각한 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보통 회전성 어지럼증은 현훈이며 균형장애나 실신성 그리고 시민성 어지럼증은 비회전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중추성이나 말초성 어지럼증을 판단하는 데 있어 어지럼증의 지속시간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대부분의 말초성 어지럼증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단기간에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지기도 하는 반면에 중추성 어지럼증은 장기간 지속되고 한 번 발병한 어지럼증의 지속시간도 길게 유지되는 편이죠. 이 밖에도 전정기관에 발생한 장애가 원인인 경우 어지럼증과 함께 귀가 먹먹한 느낌인 뇌의 충만감이나 이명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지럼증이 심한 두통과 함께 팔다리 위압감이나 감각 이상, 발음 이상, 삼킴 곤란, 한쪽 눈꺼풀 처짐, 안면마비 등 뇌신경학적 증상을 동반된다면 이는 당연히 뇌졸중이나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이 원인이기에 이 경우 치료가 늦어지면 심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기에 만사 제쳐놓고 이머전시로 들어가야 합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어지럼을 더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선 말을 해봐서 어눌하거나 더듬는지 파악하고 앞발과 뒷발을 일자로 붙여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뇌경색인 경우 균형이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일자로 걷는 게 어렵기 때문이죠. 더욱이 귀는 청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청력이 약해지고 손상시키게도 됩니다. 따라서 귀에서 소리가 나는 어지럼증, 귀가 먹먹한 느낌이 동반되는 어지럼증, 항생제 투여 중에 나타나는 어지럼증을 방치하다간 청력 손상까지 불러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를 근거로 어지럼증의 대표 질환을 한번 짚어볼까요? 아울러 양방으로의 난치성 어지럼증을 한방으로 쉽게 치료되는 경우와 그 원인도 말이죠.
이것들에 대해선 2부에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